자, 안녕하세요. 이튼학원 유채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단이라는 어떤 제목에도 써있지만 단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문제를 읽다 보면 되게 꼼꼼하게 읽거든? 근데 문제 마지막에 보면 단, ABC는 실수다. ABC는 자연수다. ABC는 유리수다. 혹은 이런 식으로 X는 0과 1 사이의 수다. 이렇게 어떤 단이라는 단서가 붙거든? 이 단서를 대충 넘어가면 문제를 틀리기 쉽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이라는 조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사용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사용되는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를 갖고 왔어.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왔던 곱셈 공식이지. x 더하기 x분의 1이 6일 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때 x 마이너스 x분의 1 그냥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하죠. 어떻게 못 구해? 얘는 그대로 x 마이너스 x분의 1 자체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를 등식으로 연결하려면 제곱식을 써야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등호로 놓지 못하고 이거의 뭐는 제곱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얼마를 빼준다? 자, 4를 빼준 요 등식을 써서 우리가 값을 접근할 수 있겠지.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6이니까 36에서 4를 빼면 얼마? 32가 나와요. 36에서 4. 그때 32가 뭐야? 내가 구하는 거니? 그렇지. 내가 구하는 걸 제곱한 게 32라서 x-x분의 1이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올바르게 대답하는 친구들은 루트 32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4루트 2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이 플러스 4루트 2 하면 그냥 틀리는 거죠. 자, 두 개가 다 답이 돼야 돼. 근데 문제 말미에 뭐가 있었어? 단, x가 0과 1 사이의 수래. 0과 1 사이의 수는 이렇게 나에 대해서 나의 역수를 뺐을 때 플러스 4루트 2가 나올까 마이너스 4루트 2가 나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자, x를 예를 들어서 2분의 1 변태처럼 6분의 5 이런 거 쓰지 말고 자, 2분의 1 같은 이런 숫자를 써서 살짝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의 역수인 마이너스 2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옵니까? 그대로 음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얘는 이 단에 의해서 4루트 2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마이너스 4루트 2가 정답이다 라고 써야 돼. 자, 그럼 1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지만 답을 고르는 역할의 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고등학교 걸 처음 배우면 1단원에 곱셈 공식이라고 나오면서 끝에 부분에 나오는 문자 3개인데 3차식, 그죠? 요 문자 3개인데 3차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쟤 좀 썰렁하지 않니? 자, 어떻게 나와야 돼? 만약에 는 3abc를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는 0이 되는 이런 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얘를 인수분해한 꼴로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런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 끝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단이 나옵니다. 자,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합이 나오고 조금 길지만 지금쯤이면 다 외우고 있을, 그치? 입으로 지금 같이 따라하고 있잖아? 이 다항식이 나와. 자, 근데 두 개의 식의 곱이 0이다 해서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누가 0인 거야? 둘 다 0인가? 둘 다 0일 수도 있지.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너는 0이 아니니까 곱해서 0이 되려면 이 뒤에 있는 식이 그대로 0이 돼줘야 되겠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요거 살짝 설명하려고 쓰느라고 조건을 빼먹었는데 ABC가 실수라는 조건을 같이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그렇죠. 2배를 해서 혹은 2를 앞으로 뽑아내서 2배 해도 되는 이유는 등식이기 때문에 자, 2배 이렇게 해주면 자, 2배를 이렇게 했을 때는 0이 나오는 식, 요 식이 있고 요 식을 어떻게 변형했었어?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돼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여기 인수분해 됐겠지. a-b의 완전제곱, b-c의 완전제곱, 역시 c-a의 완전제곱 꼴이 더했을 때 0이 되는 식이 나와.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실수래. 실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다 0이 되려면 각각 가로가 얼마?
그쵸. A랑 B랑 같아야 되고요. B랑 안 나오네. 나와라.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C랑 같아야 되고 C랑 A랑 같은 이런 꼴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A, B, C가 결국 같다는 거는 요 값을 구할 때 똑같은 문자의 값을 가지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전체적으로 3이 나오는 답을 얻을 수 있겠지. 자, 1번 문제는 다 구해놓고 답을 고르는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이 식은 절대 0이 되지 않으니까 식을 고르는 역할이 또 됐어.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사실 맥락이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항식 px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긴 한데 문제 푸는 조금 시각을 다르게 볼 거야. 자,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런 식이 차수를 1차 올렸어. 그 다음에 2차를 뺐을 때, 자,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몇 차식인지 지금 몰라요. 나누었을 때 뭐과 나머지에 대해서 나온 식인데, 자, 여기까지를 한번 등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x-2의 px를 x제곱을 뺐을 때 얘를 px-x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생겼대요. 자, 어떤 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수 있고 몫 생길 수 있죠. 이 둘에 관한 차수는 연관성이 없어. 하지만 나머지가 보니까 px-3x래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보면 이 식으로 나눴는데 나눈 식이 지금 나머지랑 차수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px라는 고정된 식이 있는데 x를 뺐고 3x를 뺐을 때 얼핏 보면 차수가 같지만 절대 나눈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하나 이하 낮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는 px가 차수를 3x에서 낮춰지는 역할을 하는, 즉 px는 1차식이구나. 뭘로 시작하는? 그렇죠. px가 어떤 3x로 시작하는 1차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너무 복잡해 문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단을 봤습니다. 단. 0이 아니다. 선생님 두 번째 문제에서도 0이 아니다가 있었는데요. 자, 이 세 번째 0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까 2번 문제에서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곱으로 나타나 있었지. 곱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 px-x가 여기 하나만 있지만 묶여있진 않아. 자, 근데 이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만나면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 또 하겠지만 이 0이 아닌 식은요, 양변에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다는 건 뭐죠? 좌변과 우변에 인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에 문제 제기할까 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 문제 내에서 처음부터 px-x로 나눴을 때 라는 조건이 있으면 0이 아니다? 그러면 그 의미인가? 아무 생각 없었지? 그 의미인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px-x를 인수로 가질 수도 있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내에서 만약에 너무 복잡하면 왜? px에다가 선생님 3x 플러스 k 다 넣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요. 뭐 이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뭐다? px 마이너스 요 나머지 요걸 이용해서 px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얘로 나눠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px-x 선생님 어떻게 나눠요 이거? 좌변과 우변 한번 잘 봅시다. 좌변을 봤더니 px가 있어. x제곱도 있죠. 그래서 요 x, px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x제곱에서 여기서 x로 한번 묶어보면 px 마이너스 x가 하나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px는 그대로 있고요. 자, 우변은 px 마이너스 x를 원래 갖고 있었어. qx 있었는데 이것도 살짝 한번 풀어볼까? 여기도 px 마이너스 x가 생기는데 이 x가 또 남네. 이 남는 거를 자, 이쪽으로 이항시켜 줄게요.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이 이항시켜 놓으면 여기 봐봐, 아가들. px-x라는 공통인수가 묶이면서 자, 나머지 qx 플러스 1이 묶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때요? 얘는 또 어때? px-x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역시 px-x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식과 요식의 공통인수인 px-x를 묶어주면 x-2라는 요 식이 나오고 우변과 비교했을 때
자, 뭐 되게 중괄호가 많아가지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한 식은 아닙니다. 비교했을 때 역시 공통적으로 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은 QX식을 이 식을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정리해서 식을 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정리해서 얘네 둘이 같음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QX가 뭐가 돼? X-3이 되겠죠. 그래서 QX는 X-3입니다. 자,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PX의 어느 정도의 틀과 QX가 나왔고 다음 조건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래요. PX를 QX로 나눠볼까? 그럼 몫이 얼마야? 3이죠? 최고차항 맞춰줘야 되니까 10이래. 그러면 결국 좌변과 우변의 상수항을 비교했을 때 -9 더하기 2, 10이 되니까 K는 얼마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우리가 PX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QX 나왔고 들어가니 PX는 3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냥 좀 복잡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이 복잡한 문제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이런 조건들이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살짝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안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 처음부터 나머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PX에다가 3x 플러스 K를 다 대입할 수도 있지만 얘가 왜 나왔을까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죠?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얘는 PX-X를 좌변, 우변 공통인수로 가져서 양변을 똑같이 나누는 값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좌변, 우변에 요 식이 나눌 수 있었고 얘네들이 같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PX-X가 0이 아니다라는 요 조건이 없었으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얘랑 같다는 또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비약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끌어왔지만 요게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우리가 써먹는 경우의 수가 아까 2번이랑은 조금 달랐지. 2번은 차근차근 풀다가 0이 아니니까 요 식을 쓴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식이 너무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혹시 얘는 PX-X를 인수로 갖고 있나? 좌변과 우변이 공통인수로 갖고 있는 요 식으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좀 문제풀이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마지막에 있는 단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